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월 29일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인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싶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통영 욕지도에 관광 모노레일이 탈선하면서 관광객 8명이 다쳤습니다. 통영시는 지역의 관광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대책은 없는지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제60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육상과 자전거에서 대회 신기록이 나왔고 레슬링과 역도 등 50여 명이 다관왕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진주의 고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영 욕지도에서 지난 28일 관광 모노레일이 탈선해 관광객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강석주 시장이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는데요. 통영시는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모노레일 차량 윗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부 승강장을 약 15m 앞두고 급경사에서 탈선해 5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모노레일에 타고 있던 8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통영 욕지도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강석주 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시장은 부상자와 가족에 사과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총괄반, 사고수습반, 행정지원반 등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고 원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승강장 50m 지점에서 멈춰선 차량이 수동으로 재출발한 뒤 급경사에서 가속하면서 탈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 원인으로는 모노레일 속도를 10km 미만으로 유지시키는 자동 속도 저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 저감 장치라는 것이 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이고 뒤에 레일 밑에 톱니바퀴가 있고요. 차량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물리는 데다가 위에 우레탄으로 레일을 잡아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나와봐야 알겠고 사고가 난 모노레일은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이 무기한 중단됩니다. 통영시는 사고가 난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를 비롯해 원장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9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홍창표 사무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홍창표 사무국장입니다. 네, 최근 경남에서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동학대가 신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발견이 되고 국민들이 인식되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부모님하고의 또 다툼, 또 육아의 어려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이제 보육하시는 교사분들은 정말 잘 양육을 하시는데 이제 일부 이제 아동학대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또 주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스트레스가 있다 해도 그렇게 양육을 하는 부분, 보육을 하는 부분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인당 보육하는 아동 수가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개인의 이제 기질적인 부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요. 유치원은 아직 그 의무화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보육교사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인식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보육교사분들도 계시는데 CCTV로 인해서 반드시 뭐 아이를 학대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CCTV를 등지고 학대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매뉴얼 정비가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창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부산 해운대에서는 빛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해운대 전설 빛으로 담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친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축제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힘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이 터지며 해운대 빛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빛으로 백사장을 수놓은 듯 어느새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빛의 파도가 넘실대고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해운대의 사계절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해운대의 전설을 축제에 녹여냈습니다. 300살로 추정되는 바다거북이의 해운대 상륙 스토리가 다양한 빛조형물로 표현됐고 해운대 온천길 일원에는 신라 진성여왕 시절 스토리가 빛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거리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과 밝은 빛을 내뿜는 소원트리 앞에서 추억을 남기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후 축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빛으로 작은 위로를 받은 듯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런 빛축제에 오니까 밝아지는 기분이었고 크리스마스처럼 꾸며놓으니까 정말 예뻤어요. 올해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 광장, 해운대 시장, 해운대 온천길 일대까지 축제장이 확대됐고 하나의 상가 앞에 하나의 빛 조형물이 설치되면서 지역 상권도 환한 빛과 함께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하는 게 좋은 거지.
가끔 이런 걸 한 번씩 행사해줘야 사람들이 모이지. 무슨 재미로 와. 오면 무조건 안 신고 쉬긴다 해나. 올해 빛축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고 빛축제를 통해서 마음을 달래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해운대 전설을 빛으로 담은 해운대 빛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68일 동안 펼쳐집니다. 코로나의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이 불빛처럼 일상에도 환한 빛이 스며들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60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모두 29개 종목에서 선수단 6천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특히 육상과 자전거에서 대회 신기록이 나왔고 레슬링과 역도 등 50명의 선수가 다관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아 지자체별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제61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양산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진주의 고 이영곤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 이 원장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 이 원장은 지난 9월 20일 낮 12시쯤 남해고속도로 진주시 정촌면 인근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LG복지재단은 고 이 원장을 LG의인상에 S5일은 올해 시민 영웅에 선정했습니다. 고성군과 지역 사회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성군과 전국이통장협의회 고성군지회, 한국문인협회 고성지회 등 12개 사회단체는 29일 고성군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과 사회단체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독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달 초 개장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창구는 지난 6월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 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구는 하루 1,0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주말에 최고 5천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면서 현장 발권과 주말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는 Y자형 출렁다리와 자생식물원, 산림치유센터, 숙박시설 등 거창의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창원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 4개 시군에 지정된 고용위기 지역의 재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다음 달 31일 종료되는 도내 4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 재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조선수주 회복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고용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1에서 2년 이상의 시차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 침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있었던 민관합동조사단 현장 실사를 토대로 다음 달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1월 경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11월 경남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106.6을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인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합니다. 경남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보다 높고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